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PCM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표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 돈이라는 게, 삶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또 필요한 게 돈이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도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대표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돈을 표현을 하실 때 돈은 쓰레기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말 좀 충격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이 돈 하면은 조금 이렇게 뭐 벌벌 떨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대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어, 그렇게 쓰레기처럼 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 또 다른 이면에는 또 돈으로 인한 저희가 또 이로움을 받고 있잖아요. 또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풍족하게 내가 쓸 것도 쓰게끔 해주는 그런 또 양면성이 있는데, 어, 사실 또 돈만 쫓지 말라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또 돈은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이 또 벌면 더 좋고요. 근데 사실 또 돈을 쫓다가 인생이 음, 망한 사람도 있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또 공허하고 외롭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돈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어 봐야 되는 경험. 일단 1번, 저는 돈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돈이 쓰레기라고 하면 되게 넌 돈 많아? 그래서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그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쓰레기라고 일종 표현한 건 어떻게 보면 마케팅 멘트죠. 네. 마케팅 멘트로 표현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랬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죠. 일단 1번, 제가 왜 돈을 쓰레기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은 뭐냐면, 은행에서 이게 내가 돈을 찾았을 때, 이런 노란 종이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노란 종이. 그죠? 네, 이런 종이.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냥 종이 쪼가린 거예요. 이 돈 자체는. 제가 이 종이를 여기에 이제 컷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종이 다 종이를 부시는 게 있잖아요. 그 기기가. 거기다 네. 넣으면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 되면 말 그대로 이런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가. 이런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돈도 프레질한 거예요. 예, 돈도 여기 컷하는 데다 넣으면 돈도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컷된 거를 보면 진짜 쓰레기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맞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근데 언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힘을 발휘하냐면 사람들이 이 돈을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 예.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이거는 딱 봐도 어디에서 문구점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그 사람들은 알아요. 예. 근데 이것도 굳이 돈으로 따지면 한 장에 얼마고 그 여러 페이지가 얼마 뭐
천 원이다 하면 이 한 장에 얼마라고 하는 단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두 장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쓰진 않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불편해서 차라리 문구점에 가서 하나의 어떤 그거를 아예 그 노트를 아예 구매하고 말지. 맞잖아요? 예. 근데 구매할 때 우리는 이걸로 교환하지 않는다. 나 이거 구매할 테니까 이걸로 구매할 거예요. 이걸로 바꿀 거예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편안한 편리 수단이 이제 돈이다 보니 지폐다 보니까 그 지폐로 이런 걸 구매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지폐를 신뢰해야만이 얘가 역할을 하는데 그 신뢰는 동사일 때 신뢰하는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움직일 때, ing, 움직일 때 사실 신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땐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돈을 쓰레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네.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디지털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적금해요.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은행에서 요즘에 앱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앱에서 100만 원이 찍혀져 있어요. 그거는 동사 ing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찍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눈으로 보는 거면 어때요? 아마 도파민 도는 게 다를 거예요. 100만 원을 실제로 여기 현금을 여기다 놔두면 그걸 보는 게 디지털로 100만 원을 보는 건 또 다른 감정이에요. 봐봐요. 같은 돈인데 형식을 바꿨더니 감정이 심리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디지털은 디지털인 거예요. 디지털을 쓰레기라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쓰레기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폐라고 하더라도 이 신사임당 5만 원짜리라고 해볼게요. 5만 원짜리 두 장이라고 해볼게요. 쓰레기인 거예요. 가만히 놔뒀을 때는. 심지어 이 종이는 어때요? 내가 노트를 해놨어요. 이렇게. 노트를 하면 그때 제가 그 무슨 세미나를 갔을 때 이게 했던 노트란 말이에요. 노트에는 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차라리 5만 원짜리 두 장보다 더 나한테는 더 음.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왜 신사임당 종이 쪼가리를 보면 나한테 그렇게까지 영감을 안 줘요. 근데 이 노트를 보면 내 노트에 대해서 내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여기에서 큰 문제를 풀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수면 코치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적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막 찾아보겠죠. 예. 연동해가지고 챗 GTP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해보면서 어때? 아이디어가 ing로 변화되겠죠.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신사임당은 어때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본다고 어때요? 내가 이런 그러죠.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영감, 나를 이렇게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세미나 갔던 것들을 지금 어때? 반복적으로 또 보고 또 보고 해먹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세미나로. 그러면 어떤 게 돈이냐? 진짜 돈이냐? ing가 돈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ing에 신뢰가 추가되는 그 가치가 추가되는 신뢰가 가치란 말이에요. 신뢰가 점점점 레버리지 되고 점점점 추가되는 신뢰의 무게가 추가되는 신뢰의 색깔이 추가되는 것들이 진짜 돈이에요. 예.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한 뿐더러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마케팅으로 어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은 쓰레기다. 돈이 쓰레기인 이유가 이런 이유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에서 돈을 쓰레기라고 하는구나.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 내 안다병에 걸린 사람들은 돈을 쓰레기라고 한다고? 어이구, 배부른 소리야. 철학을 하고 있냐, 네가? 네가 철학가야? 뭐 이상한 소리라고. 뭐 네가 도사야? 뭐 돈은 뭐 돈이 우리 세상에 필요 없어. 나 돈이 겁나 필요한데. 네가 돈이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돈 줘. 나한테 줘. 단순하게 어때요? 분노를 일으키는 이게 멘트란 말이에요. 돈이 쓰레기라고 하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경청해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이 사람이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우리한테 이런 정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보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저처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겠죠. 돈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돈에 대한 원리, 원칙, 이 뿌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 앞에 이런 노트가 보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피디님 저한테 질문지를 줬어요? 오늘 인터뷰하는 네. 거요. 안 줬어요. 맞- 근데 갑자기 어때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끌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표현이 된 게 어때? 피디님은 이해돼요? 피디님 이해돼요? 네네. 돈이 왜 쓰레기라고 하는지 이제 피디님이 이해되죠? 피디님 정도가 네네. 이해됐다는 건 다른 사람도 이해된다는 거예요. 예. 네네. 자, 그래서 저는 돈을 일단 쓰레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거고, 근데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런 쓰레기도 돈을 벌어야 돼요. 쓰레기를 향해서 돈을 버는 과정이 뭐 어떤 의미냐? 경험이란 말이에요. 왜 돈을 버는 경험을 해야 되냐? 그게 제가 방금 얘기한 ING예요. 그래서 단순히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돈이 그냥 내 통장에 1,000만 원 꽂히고 1억이 꽂혔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10억이 꽂혔다고 내 인생이 안 바뀌어져요. 진심이에요.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큰 돈이 아니에요. 10억을 나눠보면 10년이면 1년에 1억이란 말이에요. 이 10년을 나눠보면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가지고 인생이 변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연봉 5천만 원 가지고 인생이 안 변해요. 연봉이 5억이라도 인생이 안 변해요. 예. 근데 10억을 내가 갑자기 로또 당첨됐어요. 그게 독이 돼요. 왜? 돈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돈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쓰레기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이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찾은 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이 원리, 원칙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찾다가 경험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돈 벌 수 있었지를 보면 이 원칙을 내가 깨닫게 된 거야. 아, 내가 돈 벌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무슨 구찌 티셔츠를 입고 뭐 구찌 가방을 메고 뭐 외제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이 사람 신뢰할 이 사람은 뭐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내 겉모습 물질적인 걸 보고 나와 거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나는 외제차가 없었고 원래 나는 명품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없지만. 예. 없어서 못 사는 거랑 있어도 안 사는 거랑 다르겠지만 어쨌든 없단 말이에요. 없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었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었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단순히 뭔가 몸을 팔아서 벌었는지 사기를 쳐서 벌었는지 어쨌든 벌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뭐 했냐면 생각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거.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뭘 찾았냐? 아, 돈은 신뢰의 값이구나. ing구나. 그리고 돈 자체는 쓰레기구나. 이런 것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깨달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깨달은 걸 최대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얘기해 줬더니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는 끄덕끄덕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듣기는 하는데 그게 나의 상황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신선한 얘기를 하고 신선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삶하고 직접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피파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3단계가 있다고. 1단계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새로운 이론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이 뭔가 들어왔을 때 1번 경청한다. 그다음 2번 뭐냐면 경청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가 그 사례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통합시킨다. 그게 2단계잖아요. 아, 저 사람이 돈이 쓰레기라고 하고 저 사람이 신뢰값이 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미 돈 벌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례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돈이 없었을 때 내가 어떻게 돈 벌었지? 어떻게 내가 면접에서 합격을 했지? 어떻게 내가 그 고객을 클로징 했지? 어떤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키스를 했지?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사람이 신뢰를 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지? 어떤 신뢰를 얻어가지고 부모님이 결국 나한테 유학을 보냈지? 모든 이 거래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감, 그 신뢰가 꼭 능력 있는 신뢰보다는 이 사람이 그 진심에 대한 신뢰, 어쨌든 그 신뢰를 상대방한테 어때요?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때요? 뭔가 프로포즈를 허락하든, 나한테 용돈을 주든, 나한테 유학비를 대주든, 예? 나의 어떤 뭐 계약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든, 나로부터 보험을 구매하든, 나로부터 뭔가 이걸 가입하든. 그게 다 뭐냐? 신뢰값이네. 아, 돈이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혜택이 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값이 어때요? 그 어떤 미래에 투자할 만한 이 사람 한 번 정도는 믿어볼 만한 뭔가 그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연결됐기 때문에 돼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계약을 했고 그 계약 덕분에 이런 종이 쪼가리 들어온 거예요. 내 통장에 디지털로 100만 원, 200만 원 커미션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가 얘기한 게 돈 자체가 쓰레기가 맞는 거예요. 돈 자체는 나를 문제를 못 해결해 주는데 내가 썼던 에너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갈고 닦았던 나의 말빨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그런 어떤 이력서들 그런 어떤 팩트들 그런 걸 총 정리해서 그 사람하고 연결시켰던 걸 봐봐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 형이 얘기한 이 원칙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경청한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어, 나의 사례하고도 연결되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2단계. 그죠? 그다음 3단계가 뭐예요? 아,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고 내가 이제는 아이스강처럼 이렇게 돈이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을 나도 스스로 유튜브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친구들한테서 나도 가족들한테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개념을 이 원칙을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직접 아이스강처럼 전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거기에 대한 거절이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절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 그대로 아이스강이 지금 얘기한 거는 나는 그대로 경청하고 내 사례하고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막 전하면서 어때요? 나의 어떤 기존에 있던 선생님, 나의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강사, 내가 기존에 있던 영업사원, 내가 기존에 있던 나의 어떤 아빠, 엄마, 나의 기존에 있던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눠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나눠보는데 어때요? 잘 안 나눠지는 거예요. 아이스강처럼 말이 최대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에너지도 안 나오고 표현하는데 서툴고 하다 보면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 사람의 확신찬 이 표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압도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3단계에서 보통 어때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예. 내 사례하고는 연결되는데 그래서 표현할 때 어때요? 우리가 실패를 해요. 표현을 할 때. 왜 내 마음 저렇게 못 알아주지? 왜 고객들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자꾸 엉뚱하게 나를 오해를 하지?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왜 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거하고 왜 연결이 잘 안 되지? 그게 3단계에서 보통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어떤 표현을 써요?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까지 내가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15년 동안 많이 표현했던 연습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자꾸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다 보면 어때요?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다 보면 나는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사례하고 또 연결시키고 공감되는 거예요. 봐, 내가 한 번에 상대방의 편리성을 제공한 거예요. 1단계 상대방을 주목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인터뷰를 경청하게 만들었고, 2단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내 사례하고도 연결시켜지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예요. 깊은 공감을 사는 거예요. 근데 3단계가 안 돼요. 왜? 3단계는 그 사람이 이걸 듣고 다른 사람하고 제가 지금 피디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도 아이스강의 입장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알려주듯이 내 제자를 알려주든 내 아이를 알려주든 내 부모님들 알려주든 내 고객들을 알려주든 내 동료를 알려주든 나의 상사를 알려주든 알려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때요?
1단계 경청, 2단계 내 사례하고 또 깊이 공감되고 3단계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3단계가 연결 안 되는 문제점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교육 안에 들어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을 PD라고 불러요. 공급자. 그래서 제발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그 3단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표현을 잘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내가 이해라고 내 사례하고 연결시킨 거,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나눠줄 때 전달을 잘 할 수 있어요.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상, 돈은 쓰레기다. 그 쓰레기 같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 돈을 어떻게 벌 줄 아는 거를 내가 잘 알아도 이건 내가 내 성공권이란 말이에요. 내 성공이고 내 행복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눠서 그 사람도 나처럼 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3단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교육은, PCM 교육은 힘들어요. 불편해요. 왜? 3단계를 자꾸 시키니까. 근데 대부분 교육은 1단계 혹은 2단계. 제일 안 좋은 교육은 1단계만 해요. 왜? 이론만 설명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1단계라고 2단계. 그 사람이 진짜 공감될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주고 자기 사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례하고 연결시킬 정도로 그 원칙과 원리가 쭉 들어오게 돼요. 내 가슴 속에. 그런데 이렇게 2단계까지 와도 인생이 안 변해요. 무조건 3단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PD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3단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PD님이 돈을 번다는 건 신뢰를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는 경험은 신뢰를 버는 경험이에요. 신뢰를 버는 경험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좋은 걸 깨닫고 인식하면 내 고객, 새롭게 만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때요? 인식할 수 있게끔 내가 경험한 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내가 안내해 주면서 이 사람을 공급자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면 뭐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영양제 먹는 데서 끝나면 2단계예요. 그죠? 영양제 먹어야 되는 이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내가 영양제를 먹지 않아요. 영양제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공감을 사야만이 내가 영양제를 먹어요. 그럼 2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영양제를 어때요? 내 나만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나만 먹으면 돈을 못 벌어요. 영양제를 팔려면 어때요? 상대방한테 1단계 영양제 왜 먹어야 되는지 이론을 정확하게 원칙을 설명해야 되고 2단계 뭐냐면 상대방의 깊이 공감해서 이 영양제를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여러 가지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영양제 공감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사례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영양제를 먹어요. 단순히 이론만 들어오면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왜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론은 많아요. 근데 깊이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2단계하고 연결이 안 돼요. 2단계만 연결되잖아요. 영양제 내가 알아서 사 먹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네. 되냐? 나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찍든 나라는 사람이 1대1로 전화 통화를 하든 만나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양제를 먹게 하고 공감시키고 그다음 어때요? 이 사람 영양제를 입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매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있잖아요. 이 사람 나를 오해하든 어쨌든 3단계에 내가 집중해야만이 어때요? 이 사람을 먹게 하는 거예요. 나는 3단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2단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2단계 사람을 만나서 내가 2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2단계를 하고 있어요. 2단계 한다는 건 사람 만나서 내가 영양제 말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뭐 먹는 게 있어? 나 얘기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있잖아요. 내가 이 영양제를 이 사람을 얘기해주면 이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음. 나만 건강해지고 좋은 거야. 예. 나만 보험을 가입하고 나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근데 2단계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생이 잘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고 기버들은 3단계를 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자꾸 많은 사람한테 어때요? 내가 좋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 기버들이 있어요. 예, 나누려고 하는. 근데 나누는데 어때요? 내가 3단계까지 연결하는 걸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2단계 아니에요? 3단계 나누는 걸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돈 버는 사람들이. 3단계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때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근데 나누다 보면 3단계가 쉽지 않거든요. 표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잘못 표현했어. 그러면 어때요? 아가들하고 어가 다른데, 뭐야, 친구인데 얘가 뭐 영양제를 얘가 설마 팔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얘 보험 팔고 다니고 나한테 뭔가 커미션 떠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얘가 상대방은 의심해요. 왜? 상대방은 1단계도 안 돼 있는 사람이고 2단계는 더욱더 안 되려고 하고 지가 어때요? 자기를 안 믿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어때요? 내가 3단계를 누구나 개나 소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피디님이 3단계에 집중한 피디님이 결국에는 상처를 받아요. 3단계에 머물고 3단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돈도 벌겠지만 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뢰 구축하는 방법들을 내가 경험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단계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돈 벌게 되고 돈 버는 경험을 내가 무조건 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였어요. 3단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피디님은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안 버는 주부들은 3단계를 안 하는 주부들이. 3단계를 안 하는 주부들이 또 나름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뭔가를 있으면 나누는데요? 나누는데도 레벨이 있어요. 3단계의 레벨이 있어요. 내가 공짜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공짜로 혜택을 본 거를 공짜로 나누는 거는 개나 소나 다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나누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 원, 그리고 내가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내가 투자했던 어떤 부분들을 내가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인생에 이게 나를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 나눠줄 때 이 사람도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어떤 리스크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너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하고. 예. 이해되죠? 네. 그래서 3단계가 레벨이 있어요. 3단계에도 뭔가 일반 주부들이 나누는 3단계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이 나누는 3단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보다 또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3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에서 뭐예요? 자기의 자산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소득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경험을 얼마나 돈을 그래서 될수록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단순히 이 쓰레기를 많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 쓰레기를 많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버는 게. 예.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를 깨달아라고. 지금 아이스건 봐봐요. 제가 너무 잘 깨닫고 너무 잘 인식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식한 걸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을 했어요. 저처럼 표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찾아봐봐요.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표현했어요. 1단계가 무엇이고 2단계가 무엇이고 심지어 3단계에 집중하고 3단계가 공급자고 3단계가 PD 역할이라고. 3단계에 돈이 있고 3단계를 하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라고. 3단계도 레벨이 있고. 봐봐요.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만. 네. 답이 됐어요? 네. 클리어하죠? 네. 또 오늘도 명확하게 돈을 버는 건 결국은 이제 신뢰 구축을 하는 거다.